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스입니다. 오늘 미국 차트 분석가 의견은 다양한 걸 갖고 왔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3만 달러 돌파 후에도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 원유, 투기꾼으로 인해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다.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이유.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하나, 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일목균형표로 본 비트코인 3만 달러 돌파 후에도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 일목균형표로 비트코인을 분석했는데요. 보시면 이분께서는 지난 1월이면 여기입니다. 지난 1월 여기 거래량 증가와 함께 구름대 돌파, 전환선이 기준선 돌파, 호전이 나오면서 현재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보조지표 RSI와 CMF라는 보조지표가 분산 국면으로 단기적인 후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선을 그어서 분산 국면이다. 그리고 RSI 같은 경우에는 과매수 영역에 있고 스토캐스틱도 과매수 영역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후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구름대 지지 예상 기간은 현재 가격 이게 4월 11일 리포트를 해서요. 4월 11일에서 26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인 조정 후에 구름대의 지지력을 테스트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비트코인 전망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경제 불안정에 의한 상승인지 체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현재 시점에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29,000원에서 32,000달러의 최대 저항 존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거래가 지금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분께서는 요 상단 추세선의 돌파가 중요하고 또한 이 최대 저항권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바로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것은 요 상단 추세선을 뚫고 올라갈 것이냐 라는 것과 아래로는 일목균형표상 기준선은 요겁니다. 기준선의 지지 여부를 체크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깨지고 내려가면 이분 말대로 구름대 상단 지지력 테스트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시면 이렇게 큰 폭을 상승하고 고가놀이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거래량 수반에 큰 폭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 이거는 고가놀이로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다시 정리하자면 일목균형표로 보자면 기준선의 지지가 아래로는 중요하고 그리고 이 최대 저항존을 뚫기 위해서는 거래량 증가와 함께 큰 폭의 상승이 있어야지 고가놀이 패턴이 완성되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원유에 대한 두 차트 분석가의 의견을 갖고 왔는데요. 하나 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보고서로 본 유가입니다. 이분께서는 유가는 작년 6월 120달러를 마지막으로 돌파한 이후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매주 금요일 CFTC는 선물 계약수 및 선물 거래 주체에 대한 통계를 크게 상업자금, 비상업자금으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다. 2주 전은 6입니다. 2주 전 2016년 6인데요. 2016년 이래 최저 순 숏포지션에 있었다. 하방 배팅이죠. 숏포지션. 현재 원유 선물 트레이더들은 위 차트에서 알 수 있듯이 숏포지션을 큰 폭으로 줄였다.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오펙 플러스의 5월부터의 추가 감산 발표 이후에 현재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순매수 포지션을 소폭 올렸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최근 유가가 갭상승을 하면서 80달러 초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격이 너무 올랐다기 말하기 전에 유가가 상승할 여지가 훨씬 더 있음을 나타낸다. 이 이야기는 유가 선물 시장에서 포지션으로 보자라고 하면 이 비상업 거래자들, 헤지 펀드 등 다양한 금융 투자들이 실물 거래와 무관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투기자들로 인해서 좀 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는요,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유는 WTI는 작년 3월 이후 대세 하락기가 지속되면서 경기와 소비자에 대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졌다. 따라서 추세의 변화는 경제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 이야기는 유가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다시 생겨나면서 패드의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 하락 트렌드 채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3월 원유는 매수 클라이막스에 접어들었고 곧바로 역전됐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6월 2차 테스트 상승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하락세로 이어졌는데 PNF 카운트 영역이라고 하네요. PNF 차트를 통해서 보면 하락 예상 목표치가 나오는데 이거는 59에서 67달러였다. 59에서 67달러였는데 여기서 차트 노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두 개의 하락 채널을 걷어요. 하나는 작년 고점에서 나오는 요 하락 채널이고요. 두 번째는 요 하락 채널입니다. 두 개 하락 트렌드 채널이 있는데 먼저 PNF 하락 예상 목표치를 65달러로 충족을 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하락 채널에서 하향 이탈을 하면서 과매도권에서 반등을 해서 현재는 작년 최고점에서 이어져 온 이 하락 추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갭상승인 이 상태에 있고 현재는 두 번째 이 하락 채널 진입을 했고 미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85달러 선의 요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하락 채널에서 요 85달러 근방에 있는 하락 채널 상단부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유가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4월 10일 리포트이기 때문에요. 현재 시점에서 보시자면 이와 같습니다. 차트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두 번째 하락 채널의 상단 부분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5달러 전후선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이유인데요. 이 차트 분석가는 먼저 금리 인상, 은행 불안, 경기 불안 공포, 그리고 어닝 시즌에 대한 공포가 지배하지만 주가 하락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빅스 공포지수를 갖고 왔습니다. 이분께서는 만약이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2월 최저점인 17.06을 밑돌 수 있다면 그것은 더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더 하락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변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는 강세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서를 달았지만 2월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지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차트를 갖고 와서 만약 시장이 FRB의 금리 인상에 대해 훨씬 더 높게 우려했다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처럼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실제로 FRB가 연말까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경기 침체 때문일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 우려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고 있다라고 걱정하지만 당신은 가장 최근에 고용 보고서를 보았나요?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연말 전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분께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고용 보고서를 들어서 미국 경제는 아직 건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소매 판매가 안 좋게 나오면서 증시에 하방 압력을 줬는데요. 이분께서는 아직 미국 경제의 건재함에 대한 확신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S&P 500 지수인데요. 많은 분석가들은 전반적으로 다가오는 어닝 시즌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금요일 7% 이상 상승한 JP 모건에게 그렇게 말해보세요. 사실 지배적인 부정성을 감안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상승의 서프라이즈를 볼 수 있고 이는 시장을 더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지난 10월 저점, 지난 10월인데요. 작년 10월
저점을 다시 테스트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께서는 8월 고점 4,300 최고치를 시험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앞에 빅스와 국채 수익률을 봤을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차트 분석가인데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차트 분석가들은 이 4,100 라인의 지지력이 있느냐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요. 위로는 4,200의 돌파. 또 그 다음 저항은 4,300입니다. 위쪽으로는 요 두 개의 지수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로는 이 50일 이평선의 지지력 여부. 여기서 지지력이 형성된다라고 하면 좀 견고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 이거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 지지선은 3,900대의 200일 이평선입니다. 200일 이평선의 지지력이 형성된다라고 하면 박스권에서의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주요 지수대를 염두에 두시면 전반적인 S&P 500 지수의 방향성에 대해서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총 4분의 차트 분석가 의견 소개해드렸는데요. 차트 분석가 개인적 의견이니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책에서 배우는 투자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감이란 이 매매에서 돈을 벌겠어 라고 믿는 것이 아니다. 자신감이란 이 매매에서 돈을 잃어도 난 상관없을 거야 라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생각을 많이 주는 문구인 것 같습니다. 현재 미증시는 어닝 시즌이 시작됐고 5월 초 FOMC 회의를 앞둔 상태에서 금리를 언제까지 올릴 것이냐, 또 어닝 시즌의 기업 실적 발표, 최근 유가의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들쑥날쑥한 시장 반응이 조울증 환자처럼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체 시장으로 보면 그렇지만 개별 종목에 대한 차별화 양상은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대응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